3월은 우리나라 역사 중 손꼽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3.1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뿌리를 지키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죠. 한 예로 앞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저지른 중국의 문화공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 같은 중국의 횡포에 당당히 맞선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팬클럽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방송인인데요. 그는 바로 20년이 넘는 방송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어떠한 루머나 스캔들에 휘말린 적 없는 국민 MC 유재석입니다. 그의 일화는 CNN에서까지 보도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외국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국인 특유의 남다른 애국심은 한국인들끼리는 이미 익숙해서 와닿지 않지만 어쩌다 외신에서 한국인의 애국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찬사를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MBC 놀면 뭐하니 방송에서 유재석은 다른 출연진들과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편파 판정으로 옮겨갔는데요. 여기서 유재석은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날은 주체를 못하겠더라 라면서 그날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전 국민이 울분을 토했던 날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남자 1000m 경기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황대현 선수가 허망하게 실격을 받은 날이었죠. 홈터세를 아득하게 넘어서는 중국 측의 일방적인 몰아주기로 전 세계 해설진들도 질색하게 만든 그날입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예능을 즐겨본다는 것을 유재석은 알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중국 전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은 일제히 유재석이 겨울 올림픽 쇼트트랙 판정에 불공평했다고 발언했다. 유재석 반응이 너무 과했다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의 오랜 중국 팬클럽 유재석 유니버스는 방송 다음 날 급하게 해체 수순에 들어가며 팬클럽 운영 중단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운영진과 논의한 결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이 공간 운영을 중단하며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인사를 남긴다. 이 순간 가장 힘든 사람은 우리 팬들일 것이다. 유재석은 그저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말을 던졌을 뿐인데 그의 말에 과민 반응하며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네티즌들의 시비와는 별개로 유재석은 평소에도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밝혀왔고 애국심이 투철한 것으로 이미 업계에서는 유명한데요. 그는 대놓고 외교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특정 역사에 관해 목소리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대신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한때 국민예능으로 불리던 무한도전의 촬영 당시 그는 아슬아슬하게 방송사고를 피해 소신 있는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과거 무한도전은 2화에 걸쳐 무한도전 멤버들이 직접 한국사를 강의하는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포미닛, 인피니트, 걸스데이 등 당시 유명했던 아이돌들이 게스트로 나왔고 무한도전 멤버들은 돌아가면서 한국을 빛낸 위인들에 대한 역사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유재석은 동료들과 같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부모님이 순국하는 모습까지 목격한 후 체포돼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당시에 일본 재판장은 유관순 열사에게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하라 라고 회유했지만 유관순 열사는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망하게 되리라 라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던 유재석은 너무 울컥한 나머지 목매인 목소리로 여긴 내 나라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돌 멤버들 사이에서 방송에서도 명확히 들릴 정도로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웃는 그들을 본 유재석은 방송사상 거의 처음으로 순식간에 표정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웃지 마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칫 분위기가 우습게 갈 수도 있었지만 유재석의 한마디는 분위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요. 18살의 나이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강의에 웃음기를 아주 조금도 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자막도 없이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유재석의 경고는 많은 사람들의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고요하면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의를 관철해왔습니다.
2015년 무한도전의 광복 70년 특집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아버지와 오빠를 찾기 위해 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평생을 산 강경남 할머니의 일화가 소개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주하는 우토로 마을은 일본에 남은 마지막 조선인 강제징용촌입니다. 당시 우토로 마을은 일본 정부가 주거 환경 개선을 이유로 제1동포들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재석을 필두로 한 수많은 연예인들의 기부 덕분에 우토로 땅 3분의 1을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택이 설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재석은 무한도전 촬영 직후 사비 500만 원을 특별히 기부했을 뿐 아니라 이미 2005년부터 우토로 살리기 복음 캠페인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이후로 13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족애와 깊은 역사의식으로 똘똘 뭉친 한국과는 정반대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일본에서는 자신들에게 없는 게 부러웠는지 반한 감정을 내뿜고 있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혐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일본 예능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에선 한국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흥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어느 사건이 터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보도하면서 일본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죠. 일본 개그맨 비토 다케시는 대놓고 한국은 이상한 나라, 한국은 독도를 강탈한 나라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 한국 때리기로 시선을 돌린다는 건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애초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데요. 자신들이 한국을 혐오하니 한국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에 간 일본 교수가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논문까지 적었을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그들입니다. 중국 역시 전 세계가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는지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전히 한복을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건드려왔습니다.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다고 한복을 중국 문화로 치부하고 있다는 입장문까지 내놓았는데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국내 거주하는 화교가 많으니 중국의 문화 또한 한국의 문화인 셈이 됩니다. 우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재석 못지않은 투철한 신념과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의 작은 기업이 중국과 일본을 향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나섰습니다. 최근엔 일본이 아예 대표 온라인 쇼핑몰 큐텐에서 대놓고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놓은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큐텐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다름 아닌 주의사항이 한글로 쓰여있는 점입니다. 사실 큐텐에 올라온 이 상품은 애국기업 라카이 코리아에서 게시한 상품이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의 주요 역사들이 담긴 달력을 출시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담력이 필요했지만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담기까지 그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 상품 등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뿐더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는 상품은 일본 시장에서 매출에 엄청난 손해를 입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 대표 쇼핑몰에 애국 상품을 출시하며 당당히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거기에 해당 QR코드를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도 여러 나라의 언어로 게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독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고 독도 비롱스 투 코리아라는 문구를 넣어 일본의 판매 사이트에 당당히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독도 사랑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의 천원칭 직후 태극기를 형상화한 스니커즈를 출시할 당시 해당 제품의 신발 박스에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는 영어 문구를 적어 전 세계에 배송을 시작하였으며 꾸준히 독도협회의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유재석이 런닝맨, 유퀴즈에 2차례 착용하며 자신의 역사 소신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로 큰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소신 있는 기업에 소신 있는 공인의 영향력까지 더해진 것이었죠. 라카이 코리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를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온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라카이 코리아는 아예 중국이 침탈한 우리 문화를 전부 모아서 한복과 김치, 태권도 등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라고 세계에 호소하는 영상을 뉴욕 타임스퀘어에 게시했죠. 심지어 이번에는 영상을 중국 대표 SNS 웨이보에 게시해 중국인들을 제대로 저격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진 기업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런칭 때 출시한 KR 스니커즈를 시작으로 꾸준히 독도협회, 위안부 협회 등에 후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출시한 제품들만 모아도 상품 하나하나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멋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기업이라고 해도 유명인이라고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훌륭한 역사의식과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 모든 한국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